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야담도사와 함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고을, 과거에 매번 낙방만 하는 신선비가 살았다. 어느 날은 신선비와 그의 친구가 주막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과거를 응시한 지 어언 3년이 지났거늘 과거는 번번이 낙방하고 글 공부도 통잡히지 않으니 참으로 심란하구나. 이에 친구 답하기를 이 친구야. 매일 글 공부만 하니 어찌 마음이 답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네는 좀 놀 필요가 있네. 이에 선비 생각하기를 그래, 매일 글 공부에만 매진하니 내가 조선에 사는 것인지 명나라에 사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조용한 방에 내 목소리만 울려 퍼지니 매일 적적하여 몸과 마음이 외롭구나. 선비는 다음 날 저녁에 번화가의 기방을 찾아가기로 했다. 그런데 인적이 드문 길가에 웬 기방처럼 보이는 곳이 있는 것이 아닌가? 내 이곳에 오래 살았건만 이런 곳에도 기방이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는데 검은고 소리가 울리고 여인의 웃음소리가 넘어오니 필시 기방임은 틀림이 없을 터이니 들어가 봐야겠다. 이리 오시오. 이리 오시오. 어서 오시지요, 선비님. 처음 뵙는 것 같사온데 반갑사옵니다. 이리로 드시지요. 내 오늘 아리따운 여인을 품고 싶어 이리 걸음하였소. 이에 기녀가 이르되 선비님 운이 좋소. 오늘은 보름달이 뜨니 월려라는 아이를 만날 수 있겠구려. 이에 선비 어리둥절에 이르되 아니 무슨 구미호도 아니고 보름달 뜰 때만 오는 이가 있다니 무슨 영문이요? 호호, 선비님 말씀대로 구미호인가 보구려. 하고 웃어 넘기는구나. 선비 의아하게 여기며 방으로 들어가니 월려 앉아있더라. 과연들은 말처럼 얼굴은 달처럼 희고 입술은 매화 문 것 마냥 붉고 검은 머리 윤기 흐르며 고혹한 눈빛의 아찔 분냄새에 어지라구나. 월려 입을 여니 선비님, 제가 가진 기술이 3개요. 그것으로 살아왔으니 일문, 이문, 삼문이 있어. 숫자에 따라 가격이 배이니 어디 골라보시오. 내 글 공부에만 빠져 학문에 전념했으나 여자 몸에 세 문이 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요. 공자 맹자님 쓰신 책에서도 못 본 것 같소. 하니 월려 웃으며 선비님이 유학에 크게 정진하여 음양의 하빌인 소녀경은 소홀히한 모양이구려. 내 말씀드리니 그 산문이 무엇이냐 하면 1은 구강이요, 2는 옥문이며 3은 똥구멍이요. 옳구나. 문이 3개가 있다는 내 말이 참 맞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년아, 무슨 이문이 삼문이 더 비싸냐? 그 이유에는 3가지가 있어. 첫 번째로 이문은 날마다 들락날락하니 문지방달트 타오. 허나 산문은 숲속 깊이 숨겨진 숲풀 사이 옹달샘처럼 인적이 드무니 귀하지 아니하오? 아니 그렇다 해도 어떤 이가 그 변속할 때 쓰는 산문의 10단량을 내겠나? 그러니 월려 웃으며 답하기를 긁게 읽은 선비가 하나만 아는구로 생년월일시를 읊어보시오. 이에 선비가 자신의 생년월일시 말하니 월려 업문으로 끄적끄적이더만 고개를 끄덕이고는 애따 선비님 사주에 목이 있거늘 금생목이라 산문이 기운을 북돋아 지금껏 돼도 않던 일 싹 풀리고 집안 문제 해결이 되고 가문에 영광돌 길한 일들이 우후죽순 생길 터이니 믿고 맡겨보시오. 내 글 공부 시작한 지 15년이 지났건만 똥구멍이 금과 같단 말은 금시초문이요. 아침마다 금덩이가 나오니 그게 금이지 달리 뭐겠소? 게다가 듣자 하니 산문에서 놀다가 니는 하나같이 삼삼한 맛이 난다더이다. 그대 말이 참으로 신기하오만 그래도 아직 미심쩍소. 그 산문이 어찌 그리 특별한지 더 말해줄 수 있겠소? 월려가 미소를 머금으며 대답하길 선비님, 이 산문은 단순한 문이 아니요. 산문은 그저 육신의 일부가 아니라 사람의 기운과 운명을 결정짓는 비밀스러운 곳이라 하오. 저 깊은 산속 옹달샘에 비유되는 이유도 그것이요. 그 안에는 천지의 기운이 흐르고 그 기운이 운명을 바꾸어 놓는다 하지요. 그래서 산문을 찾는 이들이 모두 운수대통하였다는 소문이 자자옵니다. 선비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렇다면 그 구멍이 정말 나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다 믿는 것이요? 나는 유학자로서 이치와 논리를 중요시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참으로 황당하오. 월려가 웃으며 다시 답하길 선비님, 학문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세상에 존재하는 이치들이 학문으로 다 설명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겠소? 선비님도 지금까지 과거에 번번이 낙방하셨다 하지 않으셨소? 금의 기운이 선비님의 운을 틀림없이 북돋아 줄 것이요. 오늘 밤 산문을 통하면 그 기운이 선비님의 몸에 스며들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요. 이 말에 선비 옳다 고개 끄덕이며
산문을 열어젖히니 과연 그 향이 장처럼 진하고 향긋하고 마치 파도가 치는 배 위에 오른 마냥 흥부가 박을 켜는 마냥 용솟음 치는구나. 이렇게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기방을 넘나들며 원료를 만난 지도 5달이 넘어가는데 어느 날은 하루 이틀 시간 참 더디게 가고 글 공부마저 손에 잡히질 않는구나. 아, 원료의 얼굴이 아른아른거리고 그녀의 피부와 체온이 자꾸만 떠오르는구나. 글 공부가 잡히질 않으니 비록 약조한 보름날이 아니어도 내 한번 걸음해 보아야겠다. 이에 선비가 기방에 가서 원료를 찾는데 아니, 선비님. 말씀드렸다시피 원료는 보름달에만 만날 수 있다니까요. 이에 선비가 술에 취해 원료의 이름을 부르짖었다. 원료야, 원료야. 내 너가 너무나 보고 싶구나. 부디 얼굴이라도 한번 비춰주고 웃음 한번 지어주고 내 손 한번 잡아주거라. 내 부탁하마. 기녀가 옆에서 당황한 얼굴로 말했다. 선비님, 이리 큰 소리로 외치시면 기방의 다른 손님들이 놀라실 텐데요.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선비는 술 기운에 얼굴이 붉어진 채 손을 휘저으며 대답했다. 기방 손님이고 뭐고? 내 원료를 보아야겠소. 이 마음이 터질 것 같단 말이오. 기녀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쉬었다. 알겠사옵니다, 선비님.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이리 소란을 피워대니 원료 문 열고 나오더라. 선비님, 오늘은 보름이 아닌데 어찌 이리 찾아오셨습니까? 선비는 원료를 보자 눈물이 핑 돌며 말했다. 원료야, 이리 보니 그리움이 더 커지는구나. 내 몇 번이고 말했지만 너 없이는 정말 견딜 수 없어. 원료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선비님, 제 마음도 선비님과 다르지 않사옵니다. 하지만 정해진 때를 어길 수 없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원료야, 내 네 얼굴이 아른거려. 과거가 몇 달 남지 않았는데도 도무지 집중을 하지 못하겠구나. 부디 죽은 사람 살린다 생각하고 한 번만 더 나를 안아주면 안 되겠느냐? 원료 한사코 거절하다. 그리 애원하니 모시기더라. 알겠사옵니다, 선비님. 이리로 들어오시지요. 단 이번만입니다. 이번 한 번만 이리할 터이니 다시는 이러시면 곤란하여요. 이리하여 둘은 다시 한번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구나. 그러고는 2달 뒤 또 보름달이 뜨지 않았는데도 선비는 너무나 원료가 보고 싶구나. 이에 선비 마음이 들떠 버선도 신지 않고 한달음에 기방으로 달려가는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기방은 불이 꺼져 사람 하나 없으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싶어 눈을 비비며 여기저기 살펴보았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한밤중인데도 아무도 없고 기방이 닫히다니. 그때 저 멀리서 그림자가 일렁거리니 바로 그 원료구나. 선비는 반가운 마음에 소리쳤다. 원료야, 원료야. 원료가 고개를 돌리며 선비를 보고 미소 지었다. 선비님, 이 밤중에 어찌 이리 오셨습니까? 위험하니 얼른 돌아가십시오. 선비는 숨을 헐떡이며 다가가 말했다. 내 원료를 보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어. 아무리 기다려도 보름이 오질 않으니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겠소? 원료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저도 선비님을 보고 싶었사옵니다. 하지만 이제 기방도 문을 닫았고 소녀도 이곳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나이다. 선비는 놀란 눈으로 물었다. 떠나다니 어디로 떠난단 말이오? 내가 이렇게 그리워하며 찾아왔는데 날 두고 어디로 가려는 것이오? 원료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선비님, 저도 선비님과 함께 있고 싶사옵니다. 하지만 저희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사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사옵니다. 선비는 다급하게 말했다. 내가 어찌든 막아보겠소. 원료야, 너와 헤어지는 것은 내 목숨을 끊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럽소. 제발 다른 방도가 있을 것이 아니오? 원료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선비님, 그리 하지 마옵소서. 저도 선비님을 떠나고 싶지 않사오나 이 몸의 사정은 이미 결정되었사옵니다. 원료 이르되 본녀 사실은 신선의 나라에서 내려온 선녀이온데 벌을 받고 기생으로 태어나 이리 살고 있잡지요. 선비 고개를 휘 저으며 아니 당신이 나를 놀리는 게요? 내 한평생 그런 일 들어본 적이 없소. 사실대로 말하시오? 이에 원료 답하기를 제가 선비님이 진실돼 보여 제 사정을 다 말씀드리오니 믿을 수 없을 만치 의심이 되어도 꼭 좀 믿어주오. 부탁드리리다. 선녀의 몸으로 인간의 아이를 베면 인간계와 연이 맺어져 다시는 하늘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지요. 끝끝내 방해가 될까 숨기려 하였습니다만
사실 제가 선비님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선비는 크게 놀라며 말했다. 뭐라고요? 내 아이를 가졌단 말이오? 그럴 리가. 우리는 분명 뒤에 있는 구멍으로 정을 통하였는데 임신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원녀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답하기를. 사실 그날 정을 통하고 난 직후 마루에서 넘어져 고꾸라졌지요. 그때 씨가 넘쳐 뱃속에 들어가 임신을 한 것 같소. 선비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외쳤다. 내 글공부만 한 선비라 세상 물정 그리 모를 것 같소? 사람을 놀리는 것도 유분수지. 어찌 그런 해괴한 소리로 나를 혹하려 하오? 그만두시오. 원녀 눈물 흘리며 울며 선비에게 외쳤다. 선비님, 이 몸 다시 하늘로 올라갈 방도를 찾으려 방방곡곡 돌아다니려 하니 이번 보는 게 마지막일지 모르오. 내 선비님을 크게 사모하였소. 마지막으로 선비님과의 만남을 기억할 수 있게 소지품 하나라도 받고 싶소. 저리 우는 모습을 보니 어딘가 사정이 있기는 한 것 같대. 톡 쏘아 붙이며 선비가 말했다. 예쏘. 내 가진 거라곤 이런 담뱃대밖에 없으니 가져가시오. 원녀는 담뱃대를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다. 고맙사옵니다, 선비님. 소녀에게는 이 담뱃대조차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오니 선비는 담뱃대를 건네주며 얼굴을 찡그렸다. 이것밖에 줄 것이 없으니 참으로 미안하오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주시오. 원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고 있사옵니다, 선비님.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옵니다. 그렇게 신선비는 원녀와 작별하였다. 그러다 어느 날 글 공부를 하는 와중 마음이 안 풀려 또다시 친구와 술잔을 기울였다. 그러다 술에 취해 있던 일을 이야기하니 친구가 이리 말했다. 듣고 보니 그 원녀라는 아이가 선녀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보름달이 뜨는 날에만 찾아오라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 같구만. 선비가 말하길. 아니 자네는 그 이유가 무언지 알겠단 말인가? 한번 말해주시게. 친구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무래도 여인이 사내와 교합을 한다 해도 어느 일시나 아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달의 주기가 그 시기가 되어야 씨앗이 밭에서 싹을 틔우듯 아이가 생기는 것이네. 만약 원녀가 정말 임신을 피하려 했다면 그 보름달이 뜨는 주기가 아이가 생기지 않는 안전한 주기였나 보네 그려. 이 말을 듣던 선비는 보름달이 아닌 날에 원녀와 정이 통했던 일이 떠올랐다. 정말 원녀가 자신의 아이를 가졌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철렁하였다. 그러나 선비 어느새 과거가 코앞으로 다가와 한양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버티고개를 넘던 중 선비는 들판에서 뛰노는 여인들을 발견한다. 허허, 이런 들판에서 춤판을 벌이다니? 참 희한한 일이구나. 그리하여 다가가 물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왜 이런 곳에서 춤을 추고 있어? 하니 한 여인이 춤추며 답하길. 신선비의 혓바닥에 홀려 아이를 뵌 월이선녀가 저승사자에게 끌려가니 춤을 춘다. 왜? 생각해보니 신선비는 자신이요. 원녀의 본명이 월이선녀이구나. 이보시오, 이보시오. 월이선녀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잡혀가는데 춤을 춘단 말이오. 하, 신선비야, 신선비야. 월이선녀 상제 부인 될 리가 몸가짐을 가벼이 여겨 성계에서 쫓겨났거늘. 개버릇 못 주고 정조를 이르니 저 선녀가 천계의 망신이오. 하고는 날아가 버리더라. 아니 원녀가 한 말이 진실이란 말인가? 정말 그녀가 천계에서 쫓겨나? 유배당한 선녀임이 틀림없으니? 마음이 참으로 무겁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구나. 이 넓은 팔도 다 뒤져 원녀는 어찌 찾으며 저승으로 끌려간다니 이건 또 무슨 영문이야. 허나 이번 과거에서 급제해야만 내 앞길이 열릴 것인데 참으로 어지럽구나. 그때 옆에서 친구가 대답했다. 이 친구야 그런 말로 어찌 마음을 무겁게 하느냐. 그 선녀라는 이가 정말 원녀라면 어찌 되었든 반드시 다시 만날 날이 올 터이니 급제를 목표로 마음을 굳게 하게나. 신선비는 친구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한양으로 발걸음을 떼었다. 그리고 행선지가 다른 친구와 작별 후 이틀이 지나 어느 협곡을 지나가는데 하늘에서 여러 청년들이 내려오더니 앞을 가로막았다. 필시 비상한 일인데도 신선비는 다른 생각에 꽉 차 알아차리지를 못했다. 이보시오. 내 갈 길 급하니 잠시 비켜주시면 고맙겠소이다. 이러니 한 청년이 외치며 야, 이 잡거사. 하늘에 곱디고 온 월이선녀는 내 놈 때문에 평생 선계에서 쫓겨나 지옥을 전전하게 생겼는데 남의 앞길 막아놓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이구나. 하며 신선비를 마구 때리더라. 신선비가 외쳤다. 그만두시오. 나는 그런 사정을 알지 못했소. 원녀가 선녀라는 것도 그녀가 이런 운명에 처하게 될 줄도 몰랐단 말이오.
그러나 청년들은 계속해서 그를 때리며 말했다. 내 무지함이 월이선녀를 이 지경에 이르게 했으니 그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자 신선비 울분에 차 다시 외쳤다. 야, 이 막대 먹은 놈들아. 기생으로 살라고 내쫓았으면 그런 일 생길 줄 뻔히 알 터인데 정조 지키다 굶어 죽으란 말이냐? 사람이 살고 정조가 있지. 정조 지키다 죽으면 그게 무슨 팔자냐 이놈들아. 양손을 휘젓다가 눈을 떠보니 아까 둘러쌌던 청년들은 이미 온데간데 없더라. 신선비는 여러 군데를 맞아 욱신거리는 몸을 나무 지팡이에 의지해서 나아갔다. 그러다 비가 오길래 신선비는 아무도 없는 버려진 암자에 들어가 비를 피했다. 신선비는 암자 안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스스로 말했다. 원려야, 원려야.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제발 한 번만이라도 너를 다시 만날 수 있길 빌어본다. 그런데 저 멀리서 기묘한 휘광이 비추며 백호를 타고 내려오는 이가 있었다. 아니, 원료를 떠나보낸 뒤로 이게 다 무슨 조화냐? 빙빙 도는구나. 백호 위에 앉은 선녀가 신선비에게 말을 걸었다. 이봐라 신선비야 신선비야. 전생의 죄지어. 평생 글 공부만 하다 죽을 운명인 신선비야. 월이선녀가 너에게 폭 빠진 탓에 결국 지옥에 끌려가니 나로선 참으로 고마운 일인지라. 평생 급제하곤 거리가 먼 내 놈을 위해 복을 내려줄 것인즉 감사하도록 해라. 하니 신선비가 아니, 월이선녀가 무슨 죄를 그리 지었길래 성계에서 일이 몰려와 나를 괴롭힌단 말이오? 연유나 좀 들읍시다. 하니 백호선녀왈 예로부터 경국지색이라 하였다. 월이선녀 성계에서 으뜸으로 아름다웠으니 상제 그에 홀려 성계가 위험할 뻔한 것 아니겠느냐? 여하튼 내 약조를 하나 하니 과거날 문제를 들으면 종이 위에 아무것도 쓰지 말고 기다리거라. 허면 답안이 떠오를 것이다. 원료는 이제 있고 급제하여 아리따운 여인과 혼인하고 떡두꺼비 같은 자식 낳고 잘 살면 되는 것이다. 하고 호련히 사라지더라. 그리하여 과거날이 되었다. 시험관이 일어서 문제를 큰 소리로 읽었다. 문제는 이것이오. 어린 과부가 평생 수절을 하며 정조를 지키니 사람들이 이를 기려 연려문을 세웠다. 작금에 이르러는 연려를 하는 풍습이 자리 박히고 이것이 심해져 주변 이들이 이익을 얻고자 연려를 강요하고 남편이 죽은 뒤 남은 부인을 자결시키는 데까지 이르니 이 폐단을 해결할 방도를 적으라. 신선비 문제를 들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답안지 위로 꽃잎이 흩날려 글자가 되었다. 이에 그대로 쓰니 장원이었다. 신선비 자신이 쓴 답안지를 다시 살펴보니 이렇게 쓰여 있었다. 광명한 햇빛을 스스로 꺼버리는 일인데 어찌 장려하는가? 열이 아니라 소견이 좁은 것이요. 이에 신선비왈 아, 내 원려 너를 그리도 욕하였는데 사실 어리석고 좁은 것은 나였구나. 하며 탄식하더라. 그리하여 급제하였건만 기뻐하긴커녕 신선비는 온갖 서책을 뒤엎으며 저승이란 곳이 어디 있는지 찾고자 했다. 그러다 오래된 고서에서 그 단서를 찾았다. 서천서역으로 가면 저승이 있으니 비록 늦었을지 몰라도 내 원료의 얼굴이라도 보고 죽어야겠다. 하며 관직을 사양하고 여행길에 올랐다. 그렇게 떠돌기를 100일째 7갈래 길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런데 갑자기 별빛 선녀가 나타나 일러주었다. 신선비야, 신선비야. 별선녀들에겐 조롱받고 도인 청년들에겐 몰매를 맞고 백호 선녀에게 회유를 당했으면서도 월이선녀를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 신선비 딱 잘라 말하길. 내 머리가 나빠 글 공부엔 영 재능이 없고 관직에 올라도 오래 못 갈 것이니 사랑하는 그녀라도 만나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소? 하니 별빛 선녀가 혀를 차며 말했다. 참으로 고집센 인간이구나. 너의 그 집념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도다. 하지만 월이선녀를 구하려면 쉬운 길은 없을 것이다. 내가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신선비가 눈빛을 반짝이며 답했다. 나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원료를 구해낼 것이다. 그녀가 아니면 나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소? 별빛 선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신선비야, 신선비야. 월이선녀는 다른 선녀들의 시기를 받을 만큼 아름다웠을 뿐 그저 나 대신 누명을 쓰고 인간계로 쫓겨난 것이다. 내 성계 문지기와 내통을 한 것을 월이선녀가 뒤집어 쓰고 쫓겨나 지탄받으니 꼭 원료를 저승에서 구해서 명예를 회복시켜 주어라.
하고 신선비에게 피리 하나를 건네주더라. 신선비가 피리를 받으며 물었다. 이 피리는 무엇에 쓰는 것이요? 이 피리는 저승의 문을 여는 열쇠이자 영혼을 진정시키는 힘을 가졌다.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그것을 불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선녀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내려가니 과연 저승처럼 으시시한 곳이 나왔다. 들어가니 수문장이 나와 그를 가로막았다. 이봐, 이곳은 망자들만 지나갈 수 있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산자는 썩 돌아가거라. 신선비는 물러서지 않고 외쳤다. 내 나의 부인을 찾으러 이리 왔소만. 부디 길을 열어주시오. 수문장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이놈아, 사연 없는 놈이 어디 있느냐? 저승사자에게 잘 못 끌려온 놈, 누명을 써서 다른 이 대신 끌려오니 호름이 못이다 객사하여 원통하니 수가 셀 수 없는데 사정 봐주다간 혼돈이 일어날 것이야. 이에 막막한 신선비는 피리를 불기 시작했다. 그러자 신묘한 피리의 음색에 수문장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는 것이었다. 신선비가 물었다. 왜 그렇게 서글피우오? 수문장이 흐느끼며 답했다. 그 피리 소리를 들으니 내 한 맺힌 사랑의 기억이 떠오르는구나. 선계에서 별빛 선녀와 정을 나누다가 발각이 되어 이곳으로 쫓겨났는데 그 피리는 별빛 선녀의 피리가 아니더냐? 신선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소. 그 별빛 선녀일게요. 내 원료라는 일을 찾으러 왔는데 선계에서 별빛 선녀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대신 죄를 지어 저승으로 끌려왔다 들었소. 수문장이 울면서 말했다. 그래도 별빛 선녀 무탈히 지내시는 듯 하니 다행이구나. 정인의 은인을 찾으러 왔다니 내 눈 감아줄 터이니 어서 갔다 오시게. 고맙소. 정말 고맙소이다. 안으로 들어가자 망자들의 기척이 느껴졌는데 어둡기도 하고 망자들이 누가 누군지 분간할 수 없었다. 신선비는 중얼거렸다. 어찌해야 할까? 원료를 어떻게 찾지? 무얼 할지 몰라 피리를 불기 시작했다. 그리하니 망자들이 주변에서 이끌려 나와 신선비를 애워싸기 시작했다. 원료 어디 있소? 하니 여기저기서 소리치더라. 내가 원려요. 나를 데리고 나가시오. 아니요, 나요. 이리 소리치고 얼굴도 흐릿하여 보이질 않으니 신선비는 답답한 마음에 외쳤다.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 원료인 자만 나서시오. 하지만 망자들은 여전히 서로 자신이 원료라며 소리쳤다. 신선비 생각하길 에구, 이 많은 이들 중에서 원료를 어찌 찾는단 말인가? 이럴 게 아니라 원료와 하던 대로 합의를 해가며 내 열쇠와 딱 맞는 자물쇠를 찾아야겠구나. 이리하여 신선비 주변 사람들을 껴안아 정을 통하기를 시작하는구나. 망자들이 술렁거리며 물러나기를. 저 미친놈을 보았나? 저승에 와서 피리를 불길래 원혼들을 위로해주는 것인가 하였는데 되려 뒤로 껴안아 합의를 하려 하니 저것이 대체 인간이냐 짐승이냐? 그러기를 3일이 지나 어떤 엉덩이를 푹 쑤시자 신선비 크게 외쳤다. 이것은 원료의 그것이 아니더냐. 원료야. 이 신선비가 한양을 올라 서역을 올라 돌고 돌아 100일을 걸어 내 얼굴 한번 보고자 여기에 왔다. 하고 뒤돌려 껴안으니 필시 틀림이 없는 원료더라. 원료 눈물을 흘리며 신선비를 껴안고 기뻐하며 말했다. 여보 신선비, 나 이제 여한이 없소. 당신이 이렇게까지 나를 찾아와 주다니 정말로 고맙소. 신선비가 눈물을 훔치며 답했다. 원료야. 내가 너를 두고 어찌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제는 절대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주변 망자와 지옥의 사자들도 그 사연 듣고 슬퍼 눈물 흘리는구나. 이에 염라대왕 원료와 신선비를 꺼내 금강산에 집을 지어 오손도손 행복하게 사는구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야담도사와 함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한 고을 김대감에겐 외동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은 김생이요. 허나 첩의 자식인 서자의 신분이었다. 허구한 날에 백정네 집 기웃거리니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곤 했다. 어느 날 여종 향단이가 달려와 말했다. 날이 큰일 났구먼요. 여기서 무얼 하십니까요? 김생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소 잡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다. 향단아, 밥 가는 소는 갈라놓으면 어찌 생겼나 구경 좀 하고 있까.
백정하는 일 천하다 멸시할 거 아니다. 아이고, 온 동네 사람들이 나리가 백정 집에만 들락날락 거려. 흉보는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지라. 이런 거 쏘다니지 마시고 배필 구하셔 장계 가셔야 하지 않겠소? 정짝이 없으면 저는 어떻소? 서자로 태어나 자식 낳으면 미안해 어찌 살고. 됐고 큰일 일하는 게 무엇이냐? 향단 크게 놀라며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그것이 다름 아니라 대감님께서 쓰러지셨으니 퍼뜩 가보셔야겠구먼요. 뭐 아버지께서? 아니 정정하시던 양반이 무슨 일 있더냐? 그것이 의원들이 몰려왔는데도 어떤 병인지 통할 수 없답니다. 하여 다름박질하여 집에 가보니 소란스럽고 의원들 드나들었다. 김생 한 의원 붙잡고 물어보니 이보시오. 내 아버지께서 무슨 병에 걸렸는지 아는 바 있어? 아이고, 내 의원이 된 지 10여 년이 지났소만 종알 수가 없구려. 제한 것 같기도 하면서 풍이 온 듯도 하고 종기인 듯도 하며 벌에 쏘인 듯 하기도 하고 이거 참 명의가 와야 그 진상을 알고 고칠 수 있겠소. 며칠이 지나도 병에 차도가 없고 악화되기만 하더라. 하니 김생 며칠 전 본 의원 찾아가 물었다. 혹 전에 말한 명의가 누구요? 어딜 가면 찾을 수 있어? 그 저번에 김대감 댁 서자 김생 아니오? 매번 백정 집에만 들락날락거리는 파라코인 줄 알았더만 효심이 지극한 듯하오. 10여 년 전엔 이 팔도 제일 가는 명의로 유 의원을 꼽았으나 별세하신 지 오래요. 그 뒤 그의 제자 장 의원이 명의라 꼽히지요. 허면 그 장 의원은 어딜 가야 찾을 수 있어? 그게 소문을 듣자 하니 참으로 기인이라 팔도 방방곡곡 누비며 자기 꼴리는 대로만 치료한다 하니 나도 통할 수가 없구려. 마지막으로 소문을 들은 곳이 이천이올시다. 하니 김생 여종과 채비의 길을 떠나려 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문안 인사드리니 아버지 병환 날로 심해져 소자 마음이 크게 아프옵니다. 제가 꼭 명의를 찾아 병을 고칠 방도 찾을 터이니 몸과 마음을 보전하시기를 비옵니다. 김대감 기침하면서도 핀잔을 하니 이놈아, 평소엔 백정내나 들락거리며 가문을 더럽히더니 이젠 명의를 찾겠다고 설치느냐? 좀 얌전히 있으면 덧나냐? 콜록콜록. 몸이 안 좋으니 그만 말씀하시지요. 소자 돌아오겠나이다. 외동임에도 서자라 늘 아비의 사랑 못 받고 자라. 마음이 아픈 김생이었다. 향단은 눈치도 없이 맨날 고을에만 있다 일이 나서지 들뜨는구먼요? 둘이 있으니 밤에 외로울 일도 없겠어. 향단이 내가 겨울이라 외로움을 타더니 이젠 실성했나 보구나. 그리하여 김생 떠난 지 5달이 지났다. 아흑 춥구나. 살이 베일 것 같구나. 나으리 제가 안아드릴 터이니 체온으로 몸 녹이시지요? 이런 실없는 년 보았나. 됐고 장 의원을 최근 이곳에서 보았다 하니 이번엔 틀림없을 것이야. 소문 듣자 하니 갓 죽은 사람도 침과 뜸으로 살린다고들 하지요? 허나 워낙 기인이라 내 요청을 들어줄지 혹은 올해 안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그러다 한 마을에 들러 주막에서 몸을 녹이게 되었다. 주모, 여기 부침개 하나만 붙여주시오. 김생 말하였다. 혹시 주변에 용한 의원이 있다는 소문은 못 들었어? 하니 주모 말하길. 작은 고울이라 넘어지면 된장 바르고 부으면 벌침을 놓는 정도이지 용한 의원은 들어본 적이 없어이다. 김생 그래도 혹시 몰라 되물었다. 그럼 혹 주변에서 누가 알아누웠다거나 그런 소동은 없었어? 주모가 말하길. 그러고 보니 김참판 댁 부인이 구안하사가 와서 하루 종일 침상에만 누워있다는구먼. 그래서 그쪽도 용한 의원을 찾는다고들 합죠. 그것 말고는 또 다른 일은 없어? 다른 아픈 사람이라든지. 뭐 아픈 사람들이 하나 둘이겠어? 그런 건 왜 물으시오? 혹 의원 되시나? 내도 요즘 허리가 아픈데 한번 봐주소. 하니 김생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고는 부침개를 먹기 시작했다. 여종 말하기를. 날이 소문엔 그 용하단 명의가 이 근처를 떠돌고 있다 하였는데 김참판 댁 부인 고치러 오지 않을까요? 내 생각엔 그곳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듯 싶구나. 그간 그의 행적을 뒤쫓으니 명예나 돈을 쫓는 것이 아닌 듯하고 외려 어려운 민초들을 도와준다는 것 같다. 김생 주막에 나와 산보를 하던 도중 거지 한 명이 동냥을 하길래 김생 적선하며 묻기를. 이보시오. 요즘 이 동네에 병환을 앓는 자들이 있어? 거지왈. 아이고, 요즘 안 아픈 이가 없겠습니까? 저희같이 빌어먹고 사는 거지들은 움막에서 지내니 밖에서 자면 입 돌아가기 일수이고 죽는 이도 부지기수 입죠. 하니 선비가 거지에게 몇 푼 더 쥐어주며 혹 머무시는 곳이 어디요?
내 의원은 아니더라도 간단한 간호는 할 수 있네만. 하고 따라가더라. 이에 여종 향단이 기겁을 하며 아이고, 장 의원 찾으려다가 거지 움막을 따라 들어가는구나. 한참을 걸어 당도하니 이곳입니다요, 나으리. 따라간 움막에는 거지들과 거지 아이들이 불을 쬐며 추위를 견디고 있었다. 피부는 더럽고 발진이 난 이가 많았고 아파 드러누워 앓기만 하는 이도 있었다. 여종에게 말하기를 향단아, 가서 솥에 물 끓여 뜨거운 물 끼러 놓고 깨끗한 헝겊이라도 구해보거라. 아이고 나리, 이 엄동설안에 참말로 거지들을 간호하신단 말이에요? 인연? 시간이 없거늘 서두르거라. 김생의 눈빛 보니 강단있어 향단이도 군말 않고 따르더라. 그리하여 거지 소굴을 돌며 아픈 이들 따스한 물로 닦아주고 상처는 동염해주기를 5일이 지났다. 만나던 거지들에게 장의원의 행방을 물었지만 진전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거지 말하기를 선비님 혹 찾으시던 명의가 체구가 작은 장씨 성을 가진 의원분이옵니까? 하니 김생이 찾는 자인 듯 하구나. 그가 등장했다는 거지 소굴로 찾아가니 사람들이 연신 눈물 흘리며 한 청년에게 인사하고 있더라. 이 하이와 같은 은혜 어찌 갚을까요? 저희 아버지 죽을 날만 기다리고 계신 분 말끔히 고쳐주셔 참말로 감사합니다요. 하니 김생 찾던 장 의원 틀림없구나. 기침 소리를 내며 앞으로 가니 다른 거지들이 맞아주기를 아이고, 김 선생 오셨습니까? 장 의원님, 이분이 제가 말했던 분으로 요즘 저희 소굴에서 병자들 바꿔주시고 살펴주신 은인이외다. 장의원이라는 약침을 손에 든 청년의 모습은 얼굴이 참 고와 여인이라 해도 믿을 정도였다. 김생 그토록 찾아 헤매이던 소문의 명에 장의원 눈앞에 서 있으니 어찌할 줄 모르고 헤매다가 인사하며 장 의원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생이라 합니다. 제가 며칠간 이 아픈 이들 안쓰러 작은 도움만 주고 고칠 방도 몰라 답답하였는데 이리 당도하셔 병을 고쳐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니 장의원 말하길 당신 나를 알고 찾아온 것이요? 이 거지들을 살펴주어 병의 진전이 늦춰져 치료의 때를 맞출 수 있었소. 그 점은 감사드리오. 미성의 목소리를 들으니 어린 청소년 같기도 하였다. 김생 답하기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오면 저희 아버님이 불치병에 걸리셔 팔도 제1의술이라는 장의원님 찾아 방방곳곳 찾아다녔사옵니다. 부디 도움을 주실 수 없겠습니까? 하니 장의원 표정이 급격히 냉담해지더라. 이보시오, 미안하오나 나는 내 맘 가는 대로 의술을 행할 뿐 부탁받지 아니한다는 것이 내 철칙이오. 거지들을 간호해준 마음은 아름다우나 그것이 내게 청탁을 할 의도라면 난 좋게 볼 수 없구려. 이만 길을 내어주시오. 장의원을 어렵사리 찾았건만 냉담한 그 대답에 김생은 웬만한 부탁으로는 그가 부탁에 응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때 눈치 빠른 김생 생각 떠오르니 수염이 나 있지만 먼지 덮여도 색이 고운 저 피부나 채고 목소리로 밀어보아 장 의원이 여인 틀림없으니 이에 김생 엎치나 뒤치나 장 의원의 가슴에 손을 뻗어 주무르니 여인의 그것을 붕대로 꽁꽁 동여맨 듯 하구나. 이에 장 의원이 화를 내며 손을 내치자 김생 이에 질세라 소리 질렀다. 천하명의 장의원은 여인? 말을 마치기도 이전에 장 의원이 갑자기 손으로 김생의 입을 막아 밖으로 데려갔다. 이에 김생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비니 제발 저희 아버님의 병환을 한 번만 살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닥쳐라, 이 고얀 놈아. 내 니놈 하는 짓 고맙게 여겼는데 알고 보니 하는 짓이 불여우나 박쥐에 다를 바가 아니구나. 김생 소리 지르며 제발 저희 아버지의 병환을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해도 장 의원 거들떠 보지 않고 떠나는구나. 김생 생각하기를 안 된다 안 돼. 몇 개월간 행적을 조차 기적적으로 조우했거늘 이렇게 기회를 날릴 순 없다. 그래서 김생은 아무 말이나 닥치는 대로 내뱉기 시작했다. 내 아버지 병을 못 본 채 하면 천벌 받을 것이니 관하에도 당신이 여인의 몸으로 의술을 행한다 고할 것이오. 천벌 받을 놈은 내 놈이고 여인이 의술을 한다 하여 의녀라는 것도 있느니 별 이상한 소리나 늘어놓는구나. 응수를 하는 것을 보아 신경을 쓰고 있다는 뜻이렸다. 내 실언을 하였습니다. 허면 이것은 어떠하오? 여인의 몸으로 팔도 돌아다니기 껄끄러울 테니 내 호의를 맡아주겠소. 내 몸 하나는 건사할 수 있다. 이 잡놈아. 그러다 김생이 갑자기 실성한 듯 웃기 시작했다. 으아 그렇구나.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더니 아니 장 의원이 걸린 병도 불치병이긴 불치병이시네 그려? 하니 장 의원 흠칫 놀라며 내 이놈이 뭘 알고서나 짓거리는 게야? 썩 꺼져라.
김생 느낌이 오니 내 예상한 것이 맞구나 하여 이어 말하기를. 장 의원의 병은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일 터. 침과 뜸만으론 고칠 수 없을 터이니 내 그 고칠 방도를 알고 있는데 궁금하지 않소? 하니 장 의원 그제서야 고개를 돌려 김생 바라보더라. 뭐하는 잡것이냐? 뭘 알고서 짓거리는 게야? 하면 내 병의 증상을 말해봐라. 김생 청산유수처럼. 늘 가슴은 천근만근 무겁고 답답하며 밤이 되어도 잠은 안 오고 심장이 쿵쿵거리니 매번 깊이 잠 못 들어 피곤하지 않소? 어깨는 뭉쳐있어 침을 놓아도 차도가 없으며 걸을 때마다 머리는 아프고 맞지 않소? 하니 장 의원의 낯빛이 급격히 달라지더라. 의원도 아닌 자가 어찌 그것을 알아맞추었소. 때려 맞추었다기엔 너무 적확하여 반박할 수가 없소이다. 김생이 떠올린 생각 중 하나가 적중하여 장 의원 평소 가진 증상을 맞춘 것이다. 내 장 의원의 병을 고쳐줄 수 있소이다. 다만 먼저 내 아비의 병을 고쳐주시오. 내 팔도 돌아다니며 사기꾼을 한두 명 본 줄 아오? 별별 사람 다 보았소. 힘들 때 장의원 거리며 죽는 신용하고 빌어도 내 청탁 들어준 적이 없거늘. 하니 내 병을 고칠 방도를 일러주기 전까진 도움 줄 수 없소. 이러하면 어떠? 제 아버지의 댁 쪽으로 이동하면서 병을 치료해드릴 터이니 차도가 있다면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이에 장 의원 생각하기를 손해볼 장사 아니오 믿져야 본전이니. 내 심한 말을 한 것은 미안하오. 그리 하십시다. 아니요, 괜찮소. 향단아, 너는 빠르게 집으로 돌아가. 내가 간다 이르거라. 아이고, 도련님 떠나 혼자 집에 가니? 참 처량하구나. 그리하여 향단이 먼저 출발하고 김생과 장 의원 둘이 길을 떠나는구나. 가는 길 눈이 내려 김생과 장 의원은 인적 드문 곳의 동굴에서 잠시 몸을 녹이고 있었다. 김 선생, 어서 말씀해 주시지요. 내 병을 고칠 방도가 무엇이며 그 방법은 어찌 알고 있는 것이오? 명이라 불리던 장 의원이 김생이에게 병의 처방을 묻는 상황이 된 것이다. 허허, 비록 의원이 되진 못했어도 관심이 많아 오래전부터 의학 서적이며 뒤져보았고 동물 잡는 것을 보며 생명의 구조와 이치를 생각했소이다. 무엇보다 나도 장 의원과 똑같은 병을 앓고 있었소. 다름 아닌 서자로 태어난 서름과 한이 만든 마음의 병이외다. 장 의원 또한 여인의 몸으로 남장을 하며 가진 자의 치료는 거부하는 모습을 보아 큰 응어리가 있을 것이라 여긴 것이오. 하니 장 의원 감탄하며 내 이름은 장세희라고 하오. 내 어릴 적 의술을 배운 스승이 늘 몸과 마음을 한데 봐야 한다 하셨는데 김 선생은 그 이치를 이미 통달한 듯 배워. 김생 말하기를. 좁은 소견으로 감히 말씀드리오면 장 의원에게 3가지 처방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소이다. 그래서 내 병을 고칠 첫 단추는 무엇이오? 저고리를 벗으시오. 망측하게도 대뜸 옷을 벗으라니 민망하였으니 세인은 일단 김생을 믿어보기로 하였다. 하여 옷을 벗으니 큰 가슴을 붕대로 칭칭 감아놓은 상태이구나. 이에 김생 그 붕대를 이로 잘라 끊어버리니 가슴이 드러나며 해방이 되어 상쾌하더라. 내 일 좀 만져보니 장 의원의 가슴은 커다란 듯한데 억지로 눌러놓았으니 늘 답답하고 숨도 잘 안 쉬어졌을 것이오. 아마 남자로 보여야 한다는 강박에 그 답답함을 무시해 병이 커진 것이니 이것이 첫 처방이오. 하니 장 의원 처음엔 어이가 없고 부끄러워 말한 대로 차츰 숨쉬기가 편해지고 답답함을 벗어던져 쾌하니 그 말 일리 있구나. 정말 답답하던 가슴이 뻥 뚫리는 구려. 늘 남의 시선을 의식하여서인지 붕대를 벗어던진 날이 없었소이다. 장 의원의 몸집에 맞지 않는 큼직한 봉우리가 모습을 드러내 숨쉬는 듯 하였다. 그럼 두 번째 처방은 무엇이오? 가슴이 답답한 것 말고 또 정확한 증세가 어찌 돼요? 늘 머리가 아프고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어깨가 늘 아파 침을 놔보아도 별 차도가 없는 듯 하오. 하니 김생. 허면 이번에는 속옷을 빼고 남은 옷을 다 벗고 누워보시오. 두 번째 처방은 처음에 그것보다 더 망측하였지만 환자로서 의원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세인은 옷을 벗어 알몸을 드러냈다. 김생 누워있는 세이의 몸을 이곳저곳 만지니 세이 비명 지르는구나. 악, 너무 아프오. 무슨 소나기 힘이 그리 셉니까? 김생 집중하여 살펴보니 세이의 부드러운 피부 결과는 다르게 근육은 뭉쳐있고 인대는 뒤틀려 있구나. 이에 헝겊에 약초와 따스한 물을 적셔 닦아낸 후에 근육을 이리저리 주물렀다. 으악, 김 선생? 너무 아프오. 제발 좀 살살. 허허, 치료를 위해선 참아야 하오. 장 의원의 몸 이곳저곳이 이리 굳어 있으니 피가 잘 안 돌 것이오. 몸이 굳어 밤에 잠 못 이룰 것이니 또한 어깨가 굳어 있을 뿐 아니라 이어져 있는 목이나 등 또한 문제의 큰 원인이구려. 하며 온몸을 강하게 주무르더라.
이를 사흘 동안 반복하니 새이 드디어 몸이 풀리고 인대와 뼈가 바르게 정렬되어 혈색이 나아지고 밤이 아프지 않게 편히 잠드는구나. 새이 경탄하며 내 의술을 스승께 어깨너머로 배워 침과 뜸에 관해서 술기로는 따라잡을 리 없으나 온몸의 원리와 몸과 마음의 연결을 등한시했던 것 같소이다. 그뿐 아니라 원래 중 제 머리 못 깎는 듯이 자기 몸과 마음은 의원이라도 잘 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처방은 무엇이오? 내 다른 증상은 완화되어 차차 나아지는데 이 가슴과 목이 콱 막히고 답답한 기분만은 여전하여 때때로 울렁거리고 화와 짜증이 치밀기도 하오. 그것은 화병이요. 가슴 속 칸과 응어리를 풀어야만 나을 수 있으니 장 의원이 태어나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말해주오. 하니 장 의원 입을 어렵사리 열더라. 저는 한 고을의 노비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화적대가 들이닥쳐 재물을 빼앗고 사람들을 해하더라. 이에 마을 양반이라는 사람들 아무 연통도 없이 재산 빼앗아 도망가고 화적대들이 남은 마을 사람들과 우리 아바이 해치는 것을 내 벽장 속에 숨어 지켜보았소. 오마니와 언니는 화적대가 붙잡아 겁탈을 하려 하는 모습을 보고 내 정신 잃고 말았소. 그리에 고아된 몸으로 이곳저곳 떠돌다 하늘의 기원을 만나 명의이신 유 의원님 댁 심부름을 하며 어깨너머로 침이나 뜸을 배웠소이다. 하여 5년을 채우고 세경을 받아 세상 전전하였소이다. 어미와 언니가 휘말린 일이 큰 충격이라 나에게도 그런 일 닥칠까 남장을 하였고 유 의원님 댁의 양자 신분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소. 못 살고 힘든 이의 병을 고쳐주며 양반 같은 나리들의 병은 외면하고 지나치는 것이 나의 복수였소이다. 하니 김생 조용히 한마디 하기를. 그것은 새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외다. 스스로를 그만 탓하시구려. 하니 새이 대성통곡하더라. 아이고, 내 너무나 힘들었소. 우시오. 더 크게 울어 응어리를 다 뱉어내시오. 하며 새이를 껴안더라. 한참 다 울고 나니 여인 총각의 몸을 알몸으로 끌어안고 있으니 둘이 서로 달아올라 빤히 눈을 쳐다보다가 김생, 나도 당신 안아주리라. 하고 서로 입술을 포개었다. 뜨겁고 질척한 입맞춤에 둘의 체액이 얼굴에 범벅이 되며 정신없이 옷을 벗어 서로의 몸을 휘감았다. 김생 거세게 타올라 새이의 몸에 들어서 힘차게 운우지정 나누니 새이 그간의 응어리와 함께 울부짖는구나. 아이고 오마니, 나 죽소. 아이고. 새이, 사랑하오. 새이는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비명을 질러대 동굴 가득 울리는구나. 서로의 숨결과 손길이 온몸 구석구석 어루만지며 불타오르니 서로 절정에 다다라 새이 눈앞에 삼라만상이 번쩍이며 커다란 범종이 치는 듯하고 별빛들이 휘몰아침에 비명을 지르다. 이내 너무 좋아 까무라치는구나. 새이 겨우 눈을 바르르 떨며 침 흘리며 대답하기를. 내 극락에 갔다 왔소. 가슴이 이제 시원하오. 당신이 진정한 명의외다. 하고 김생 품에 안겨 잠드는구나. 이렇게 세 가지 처방으로 장새이의 병 씻은 듯 나으니 아버님의 병환이 심각하다 들었으니 약조대로 내 고치리다. 어서 길을 서두릅시다. 하니 고을에 들어서려는 차 여종 향단이 뛰쳐나와 소리치되 아이고 나으리 어찌 이제 오십니까? 대감님 병환 위독하여 꼴깍 숨 넘어가기 직전이니 어서 빨리 의원 데려가시지요. 네, 너무 늦은 것인가? 장 의원 어서 빨리 뛰어가지요. 하고 대문에 다다르니 온 집안에 곡소리가 가득하구나. 장 의원 사람들을 제치고 들어서더라. 길 좀 터주시오. 의원이요 의원. 부인 왈. 아이고 왜 이제야 오셨소. 대감님 방금 숨 거두어 별세하시었소다. 하니 장 의원 사람들을 제치고 커다란 장침을 대감의 가슴팍에 꽂아넣고 마구 때리니 컥 하며 대감 커다란 기침 몰아쉬며 다시 숨을 쉬더라. 그리고 급히 증상을 물어보니 부인 왈. 숨을 제대로 못 쉬고 고통스러워합디다. 다른 의원의 말로는 중풍 같다 하오. 이에 장 의원 급히 맥을 짚고 이리저리 만져보니 아무래도 풍이 아니라 반이인 듯 하오. 반이는 다시 말해하므로 그 당시엔 거의 불치병에 가까웠다. 이에 장 의원 사람들을 물리고 김생과 함께 방에 들어가 하루 꼬박 치료를 하더라. 살을 째고 반이를 드러내고 봉합하고 약을 다리고 이렇게 보름이 지나자 김대감 드디어 병환이 호전되어 병상에서 일어나더라. 장 의원 왈. 일단 급한 고비를 넘겼으니 처방대로 약을 다려 드시고 심신의 안정에 기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감 왈. 할도 의원 100명이 맥을 짚었으나 가망이 없다 포기한 것을 고쳐주셨으니 내 하해와 같은 은혜를 입었소이다.
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 드리리다. 하니 서자인 김생을 승종시켜 대를 잇게 해주십시오. 하니 대감 속으로 깊이 놀랐다. 비록 은인이기는 하나 승중을 시킨다면 가문의 위계가 내려앉아 명문으로 더 이상 불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감 근심이 깊어져 한숨을 쉬더라. 한편 죽기까지 하였다던 김대감 살려냈다는 소문이 도성에까지 퍼져 임금 크게 놀라 장희원 도성에 부르는구나. 장희원 종기로 고생하던 임금 치료에 소원을 들어준다 하니 저번과 똑같이 김생의 신분을 양반으로 올려 더 이상 괄시받지 못하게 하고 싶습니다. 하니 임금 사연 듣고 정인을 향한 그 마음에 깊이 감동하여 김생과 세희의 신분을 양반으로 고치고 둘의 혼인날엔 은자 500냥을 하사하니 김생과 세희, 한이 맺혔던 둘이 서로 상처를 보듬어주고 행복하게 백년해로 하더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야담도사와 함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한 고을에서 지주인 김진사가 머슴 필요하니 김진사 부인이 곰새라는 머슴을 데려왔다. 안녕하십니까, 진사님. 셋내 오늘부터 머슴살이하는 곰새입니다. 곰새 몸이 곰처럼 크고 팔다리는 통나무처럼 굵으니 힘 잘 쓸 것 같더라. 그래. 앞으로 잘 부탁한다. 아둔해 보이나 몸집이 좋으니 힘쓰는 일은 잘할 것 같구먼. 글치요. 머슴놈이 똑똑해서 뭐에 쓴다오? 게다가 저런 힘이 센 머슴 별로 없어. 베개 한둘 있을까 말까요? 곰새야. 예, 나으리 부르셨습니까? 여봐라, 곰새야. 저 뒷마당 장작 좀 패고 있거라. 예, 시키는 대로 하지요. 부인 왈 아이고, 저 장대 같은 몸집하며 힘 참 잘 쓰겄다. 하며 침을 흘리는구나. 한 시즌 후 돌아와 진사 보니 곰새 낮잠 자고 있는 터였다. 아니, 장작을 패랬더니 누워서 낮잠이나 자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장작을 다 패서 좀 쉬는 중이었습니다. 예끼, 놈. 거짓말도. 그 많은 장작을 어찌 다 패? 하고 보니 정말 그 많던 장작을 다 패놓은 것이다. 김진사 놀라. 허참, 내 이런 일은 처음이네. 저 놈 저거 물건인가 보다. 다음 날은 김진사 왈 곰새야, 이제 농사철 다가오니 가서 밥 갈고 있어라. 이번엔 김진사 직접 가 살폈다. 곰새 소박가는 마냥 힘차게 일하더라. 아니, 이름만 곰새인 줄 알았더니 힘도 곰처럼 세고 우직히 일하는구나. 거의 3인분의 일을 혼자서 해내니 밥만 축내는 다른 일꾼들은 잘라버려야겠어. 한이 부인 듣고 그래도 다른 일꾼들을 잘라버려야 쓰겄소. 농사철 되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디. 어찌 그 많은 밭을 혼자 갈까? 이 사람아, 게으른 다른 일꾼들 잘라버리고 곰새 같은 놈으로 하나만 더 구하면 될 터인데. 아니 곰새 같은 머슴이 흔한 줄 아소? 됐고, 내 이미 정했으니 그리 아시게. 해서 김진사 다른 일꾼들 잘라버리고 곰새 혼자 일은 도맡게 된 것이다. 그날로부터 곰새 3배나 많은 일하니 참으로 힘들구나. 그렇게 몇 달이 지났다. 곰새는 김진사가 자기에게 일을 더 많이 주는 것도 눈치 못 채고 나는 머슴일이 이리 고된 줄은 몰랐는데 참으로 피곤하고 끝도 없구나. 내 장사만큼 힘세단 이야기 많이 들었거늘. 보아하니 농사꾼만한 장사 없다. 그럼에도 묵묵히 잘 해내는 곰새였다. 맨날 고되게 일만 하는 곰새에게 유일한 낙은 김진사 댁 따님 예린이의 얼굴을 보는 것이었다. 예린아 씨는 참 곱기도 하시지. 저 앙담은 입술하며 초롱한 눈빛만 보면 내 피곤이 다 사라지는구나. 넋놓고 예린이 얼굴 쳐다보자 김진사 댁 여종 향미가 와서 말을 걸었다. 얘, 너 일은 안 하고 아가씨 얼굴만 보느냐? 닳겠다, 닳겠어. 내가 예린 아씨 넘 보면은 주인님이 경을 칠 것이니 단디해라. 됐다. 머슴놈이 제 분수를 모를까? 그저 아씨 한 떨기 꽃처럼 아리따우셔. 보았을 뿐이다. 곰처럼 크기만 한 내 놈이 뭘 알겠냐? 가라 가. 가서 일이나 더 해라. 저 향미란 아이는 맨날 나한테만 까칠한 것 같아. 그런데 갑자기 예린 아씨 다가와 곰새에게 말을 거니 이번에 새로운 곰새이지요? 항상 고생이 많아요. 덕분에 우리 집이 이렇게 평안하지요. 예 아씨. 고생이랄 게 뭐 있습니까? 그래요.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말고 쉬어가며 해요. 병날라. 하고 떠나는 것이다. 아씨 웃는 모습만 봐도 행복하구나. 하지만 감히 머슴놈이 넘볼 수 없으니 바라만 보아도 족하지. 어느 날 곰새 나무하러 산을 가는데 미양이 불러. 얘, 곰새야 어딜 가냐? 나무하러 산을 가오. 올 때 고개에서 굴러떨어지지 않게 조심해라. 그런데 곰새 정말 나무하고 돌아오다.
고개에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 곰새 곰같이 비명 지르며 아이고, 사람 살려? 아이고. 그 소리에 산책하던 김진사댁 첫째 이도령이 와서 살피니 아니, 이게 누구냐? 우리 집 머슴살이 하는 곰새 아닌가? 이 어찌된 일이오? 사람 불러야겠구나. 아이고 도련님, 살려주십시오. 마을 사람들 곰새 옮기고 김진사 놀라 달려오니 이게 무슨 일이냐? 곰새가 다쳤단 말이냐? 빨리 의원을 불러야겠다. 김진사는 극진히 곰새를 치료해 주었다. 곰새야, 내가 얼른 나아야 우리 집 일이 돌아간단 말이다. 약초도 가져오고 뜸도 놓을 테니 빨리 회복해라. 예, 주인 어르신. 제가 빨리 나와서 다시 일하겠습니다. 하고 며칠 병상에 누워 있으니 꼬질꼬질한 냄새가 크게 퍼지기 시작했다. 부인 그것 보고 얘 향미야, 향미야. 곰새 팔다리 분질러져 못 씻으니 내가 쟤 목욕시켜야겠다. 아이고 마님, 어찌 남녀가 유별한데 그리 할 수 있소. 턴 것이 뭔 유별을 따지냐? 다른 일꾼 다 잘라 시킬 애가 너밖에 없다. 냄새나서 죽겠으니 빨리 가 씻겨라. 향미 궁시렁대며 곰새 씻기더라. 야, 내가 고개 조심하라 분명 일렀는데 칠칠 맞지 못해서 내 무슨 고생이냐? 네, 미안하오. 장작이 너무 무거워 그랬나 보오. 그래도 이리 씻겨주니 너무 고맙소. 향미 손으로 정성껏 곰새 닦아주니 곰새 부드러운 여인의 향기에 취해 그곳 크게 일어서더라. 미양은 그의 커진 그곳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이고, 이게 뭐냐? 무슨 몽둥이가 있구나? 이렇게 클 줄이야. 하고 너무 놀라 그만 그곳에 넘어져 털썩 주저앉았다. 이게 뭐냐? 나 살려라. 하고 둘 우누지정 나누더라. 끝나고 향단 말하기를 얘 너무 좋구나. 다음에도 냄새 안 나게 내가 또 씻겨주마. 곰새 그간 죽어라 일만 하다 누워서 요양하고 향미가 닦아주고 품에 안아주기까지 하니 극락에 온 듯 행복했다. 그렇게 달포 지나니 곰새 빠르게 나아 뼈도 붓고 다시 튼튼해지더라. 허나 농사철이 되어 이제 매일 할 일이 태산이니 곰새 참 힘들구나. 그렇게 바쁘니 향미와 곰새 정을 나눌 틈도 없더라. 해서 향미 농을 치니 아이고, 어디 한 번 더 안 넘어지나. 이 말들은 곰새 어리숙하게 고지 곧대로 들은 것이다. 일이 참 힘들기도 하고 향미와의 우누지정 너무 그리워 눈 딱 감고 고개에서 구르니 넘어져서 저번과 똑같이 팔다리 부러지더라. 그리에 저번과 똑같이 아이고 사람 살려? 외치는구나. 헌데 이번엔 주변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밤 될 때까지 혼자 벌벌 떠니 호랑이 나와 잡아먹힐까 걱정되는구나. 아이고 이러다 나 죽겠어. 정말 누구 없어? 하니 곰새 사라져 놀란 향미 와서 찾으니 야, 이거사. 아니 내 농을 했다기로써니 미련하게 와서 또 넘어지면 어찌하냐? 아이고 팔다리 다 부러졌네. 하고 살피다 이상의 바지춤 내려보니 아니 이게 뭐야? 남근마저 부러져 버렸구나? 아이고 향미야 내 앞으로 통씻지를 못하니 좀 씻겨다오. 해도 향미 팽하며 저리 가라 이 곰 같은 놈아. 나는 건너마을 말새랑 놀련다. 하고 가는구나. 다시 사람들 몰려와 곰새 김진사 댁 옮겨 놓으니 김진사 왈 일 잘한다고 불렀는데 허구한 날 일하기 싫다고 넘어지는 놈이로구나. 저 놈은 잘 치료해 줄 필요도 없다. 뼈 붙으면 냉큼 쫓아내야겠다. 부인 다른 머슴 놈은 찾았소? 저 건너 고을의 말새라고 말처럼 일 잘하는 놈 있다 해. 부르기로 했소. 해서 곰새 누워있는 동안 새로운 말새와 떡새가 이를 척척해내니 김진사 저 맨날 알아놓는 곰새놈 세경도 아까우니 그냥 쫓아버려라. 다 낫지 못한 곰새 울면서 지팡이 짚고 쫓겨나거라. 향미는 그새 말새와 놀아나 곰새 떠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얘 말새야. 내 그곳이 말처럼 크다는데 참말인겨. 하더라. 예린 아씨와 이도령도 떠나가는 곰새 참 미련한 놈이다 수군거리더라. 이에 처량한 곰새 구슬피 눈물 흘리는구나. 눈물 흘리며 걷다. 산속에서 인기척 느껴져 가보니 여인 둘이 옥신각신을 하고 있었다. 해서 곰새 무슨 연유인지 물어보니 우리 둘 중에 누가 언니이고 누가 동생인지 달리기를 겨루어 정하려 하오. 하니 곰새 의아해 아니 그것은 먼저 나온 이가 언니 아니겠소? 부모님은 무엇라 하시오? 우린 부모님이 없는 고아랍니다. 이럴 게 아니라 당신이 달리기 심판을 맡아주면 안 되겠소? 해서 곰새가 달리기 심판을 맡게 되었다. 여인들의 이름은 한 명이 일양이, 다른 이가 이양이었다. 일양이가 갑자기 곰새를 구석으로 끌고 가 말하기를 이보시오. 달리기 시작할 때 몰래
이양이의 치맛자락을 밟아서 넘어뜨리소. 그럼 내 잔뜩 뽀뽀해 주리다. 이쁜 일양이가 뽀뽀해 준다니 기쁜 일이었다. 해서 달리기를 시작할 때 슬쩍 발로 치맛자락을 밟아 이양이 넘어지고 일양이 이기는구나 이 무슨 반칙이요? 둘이 짜고 나를 골탕 먹인 게 틀림없어. 하니 일양이 응수하기를 심판을 매수하는 것도 실력이다, 얘야. 하니 이양이 이번엔 곰새 끌고 가서 나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일양이 치맛자락을 밟아 넘어뜨리시오. 그럼 내 잔뜩 어루만져 주리다. 이쁜 이양이가 어루만져 준다니 이 또한 곰새에겐 기쁜 일이렸다. 해서 일양이 치맛자락 밟으려 하나 일양이 이를 눈치채고는 치마를 죄 걷어붙이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곰새 이에 어쩌면 좋나 하고 안절부절하는데 일양이 치마 너무 걷어올려 속곳이 훤히 보이는구나. 이에 곰새의 그곳 기운차게 일어났다. 못하시오. 얼른 시작하시오. 해서 곰새 시작이요. 하는데 일양이 그만 곰새의 커다란 고추에 걸려 넘어지는구나. 이에 첫 대결은 일양이, 두 번째 대결은 이양이가 이겨 동점이었다.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둘이 너무 지치기도 하고 때마침 비가 내려 일양이 이양이와 함께 집에 가서 점심이나 먹고 있었다. 이보시오. 이름이 곰새인 곰처럼 커다란 양반아. 보통 남자들은 형 아우를 가릴 때 무엇으로 자웅을 겨루어? 보통은 나이가 많거나 학식이 있거나 그것도 아니면 키가 크거나 이지요. 허나 우리 둘은 키가 똑같고 학식도 같은데 무엇으로 겨룰 게 남았단 말이오? 하니 곰새 생각하기를 사내들은 그곳의 크기를 서로 재어 위아래를 정한다 들은 것 같소. 허나 우린 여인이라 그곳에 몽둥이는 없소이다. 그러면 구멍이 얼마나 깊은지로 정하면 어떠하오? 허나 우리 집엔 자가 없는데 어찌하오? 하니 곰새 내 다리 가운데에 몽둥이가 있으니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면 좋을 듯 싶소. 해서 두 여인이 치마 걷어붙이 한 명씩 곰새 위에 앉아 얼마나 들어가나 곰새 그곳에 붓으로 표기하기로 했다. 나부터요. 에잇. 하고 쑥 들어가다 턱 멈추니 과연 곰새의 그곳 부러졌다 붙으니 더욱 크고 단단하고 길어졌구나. 하. 아. 얼마나 들어갔어? 반 정도 들어간 것 같소이다. 이에 이양이 차례되자 일양이가 이제 내 차례다. 내가 이기겠지만. 하니 이양이 웃으며 깔깔 드디어 걸렸소이다. 일양이 언니하소. 어차피 이제 처녀 잃었으니 시집은 무슨 소박이나 맞지. 이참에 곰새랑 이어지면 되겠구려. 하니 일양 놀라며 심판, 이게 무슨 일이오? 승부 공정히 한 뒤 결과 내야 하지 않겠소? 하니 곰새 맞는 말이라 이양이 번쩍 들어 자신 위에 앉히니 이양 소리 지르며 야, 안 돼 내 처녀. 흑. 하더라. 얼마나 들어갔는지 자로 재어보니 이양이 좁아 조금뿐이 못 들어가. 결국 일양이가 언니가 되었다. 그렇게 하여 처녀를 잃은 둘 다 곰새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다. 일양이 생각에 곰새의 저 몽둥이 참으로 훌륭하니? 나무로 조각해 한양 마님댁에 팔면 잘 팔릴 것이니. 하여 판매를 하니 불티나게 팔려 부자 되더라. 해서 곰새와 일양, 이양이 행복하게 살았더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야담도사와 함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한 고을, 우양이라는 여인이 부모 여이고 혼자 살고 있었다. 헌데 물려준 재산 다 쓰고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지자 너무 배고픈 나머지 매일 시냇가에 가서 물을 6바가지씩 마시곤 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너무 물을 많이 마신 나머지 오줌이 너무 마려워 길가에서 소피를 보고 있었다. 근데 물을 너무 마셔서인지 오줌이 소의 오줌발처럼 거세고 멈추지를 않았다. 에구머니, 먹은 건 물밖에 없어. 오줌이 폭포처럼 나오는구나. 창피해라. 그러다 지나가던 농부 김씨 이를 보고 외치길. 아니 참말로 망측하구나. 아이코. 여인 깜짝 놀라 오줌 갈기다. 발이 미끄러져 머리를 부딪혔다. 아니 이보시오 괜찮으시오? 허니 여인 그만 머리 부딪혀 기억을 잃어버리는구나. 농부 혼잣말로. 근데 정말 오줌발이 소처럼 거세구나. 기억을 잃은 우양이 그 말들은 자신이 소이구나 생각하고는 음머 이러는 것이었다. 아니 처자 왜 그러시오? 왜 음머 이러시오? 음머 하며 네 발로 기는구나. 아니 참 이게 무슨 일인가? 머리를 다쳐 소가 된 게야?
김씨 아픈 여인 홀로 두고 갈 수 없어. 집에 데려가는구나. 여인 계속해서 자신이 소인 줄 알고 소처럼 행세하기 시작하니 옷도 다 벗어던지고 네 발로 기며 음모, 음모. 이러기만 하는구나. 아이고, 불쌍한 여인. 나 때문에 넘어져 머리를 다쳤구나. 내 미안하다. 먹여 살리고 고쳐줄 터이니 걱정 말거라. 해서 농부 김씨, 우양이와 같이 살게 되었다. 농부 없는 살림에도 여인만큼은 새끼 배불리 먹여주니 우양이 행복하게 음모, 음모. 하는구나. 빼빼 말랐던 여인 잘 먹어. 점차 살도 포동하게 올랐건만 기억이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를 않았다. 이에 농부 김씨 농사도 뒷전에 머리만 아프더라. 저 여인을 어이하면 좋을꼬. 내 괜한 소리하여 우리 둘 다 곤란하게 되었어. 해서 농부가 처자 고칠 방도를 찾으려 의원 부르는구나. 의원이 당도하니 농부 집 마당에 벌거벗은 여인이 네 발로 음머음머하고 있으니 아이고, 망측하여라. 이 무슨 일이요? 여인이 다 깨벗고는 음모하는구나. 의원님, 오셨습니까요? 다름이 아니라 저 여인 머리를 부딪히고 나서는 자기가 소인 줄 알고 계속 저리하는 모양이외다. 어험, 내 진맥을 하여야 하니 저 소 여인네를 방 안으로 좀 데려와야겠소. 해서 둘이 여인을 옮기려 하는데 우양이 소처럼 힘이 세서 당최에 들어가려 하질 않는구나. 의원 말하길 허허, 이 어쩌면 좋소. 힘마저 소처럼 세진 것인지 어쩔 수 없이 마당에서 진맥을 봐야겠구먼. 하고 우양이를 뒤집어 놓고 진맥하니 참 우스꽝스럽더라. 진료하고 말하기를 몸에 커다란 이상은 없으나 마음의 문제인 것 같소만. 저 여인이 기억을 잃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소? 제가 혼잣말로 오줌 갈기는 것이 거색이 짝이 없어 암소 오줌 누는 것 같다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저 처자가 오줌 발센 것 남에게 보여 너무 부끄러웠나 보오. 그 충격이 너무 큰 나머지 마음에 상처가 생겨 차라리 소처럼 행세하게 된 것 아닐까요? 아닐까요? 란이 그렇다는 거요? 아니라는 거요? 내 의원 생활 28년에 이런 일 생판 처음 보니 긴가민가 하외다. 나도 한번 방도를 찾아볼 터이니 좀 기다려보시구려. 하고 떠나는구나. 의원마저 방법 못 찾으면 어찌할꼬. 평생 저 여인 소로 살아야 한단 말인가. 농부 어쩔 수 없이 의원의 소식 기다리고 있는데 여인 저리 두기 너무 망측하더라. 이를 어쩐다. 아무리 자기가 속았다고 생각하기로써니 저리 두면 이웃 사람들 다 모아 안 좋은 소문나고 내 장가가기도 그를 것이고 저 처녀로서도 너무 부끄러울 것이니 해서 커다란 소가죽을 가져와 뒤집어 씌우니 얼추 속았기도 했다. 여인 소가죽 뒤집었으니 따스하기도 하고 기뻐. 흥겹게 음머하는구나. 그 소리 듣고 옆집 농부 박씨가 찾아오더라. 아이고 김씨. 어디서 소가 우는 소리가 나나 했네 그려. 자네 그새 커다란 소 한 마리 얻어왔구만. 이제 밥 갈기가 한참 수월하겠어. 박씨 왔나? 그렇지. 내 그간 모은 돈으로 소 한 마리 사왔네 그려. 하고 둘러대는 것이었다. 내가 소를 잘하니 괜찮게 사왔나 한번 살펴봄세. 아이고 됐네. 이 사람아. 내 소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함부로 만지면 안 좋을 것 같네. 걔 무슨 소린가. 소가 몸이 안 좋으면 눈곱이 끼거나 눈에 총기가 없거나 잘 울지 않는데 이 소는 똘망똘망한 큰 눈에 울음소리도 참 우렁찬데 건강한 것이 틀림없구먼. 내가 이 고울소 알기로는 제일이 아닌가. 믿고 맡겨보게. 하니 더 말릴 수 없구나. 박씨 소에게 가까이 가며 쓸어보고는 이 윤기 있는 털하며 참 고놈이 일 잘하게 생겼다. 하고 거시기를 만져보니 판판하여 요 놈 암소로구나. 나중에 우리 집 수소놈이랑 교합시키면 송아지 얻겠네 그려. 하니 김씨 망측한데 아무 말 못하더라. 박씨 계속해서 어디 암소면 저지 잘 나오려나. 내 살펴보리다. 하고 소가죽 쓴 처자 가슴 주물럭거리니 아이고 요놈 젖 쭉쭉 잘 나오고 송아지도 순풍순풍 잘 낳겠구나. 하니 여인이 음모, 나 일 잘하는 저 소울시다. 음모. 갑자기 박씨 크게 놀라 아이고 이게 뭐냐? 하고 엉덩방아 쿵 찢는구나. 박씨 놀라 아니 이 암소가 방금 사람 말 하지 않았소? 예끼 이 사람아. 그 무슨 헛소리인가? 자네 무슨 그 탁백이라도 걸쳐 취했나? 에고 내 헛것 들은 겐가? 허허, 소를 잘한다고 하더니만 이젠 소랑 대화도 하나 보구려. 그런가? 내 분명 처자 목소리마저 들은 듯한데. 하고 멋쩍어 돌아가더라. 김씨 놀라 언제까지고 이렇게 숨길 수 있겠는가? 그래도 이제 사람 말을 하는 걸 보아 좀 나아진 모양이구나. 하니 처자 네 발로 걸어와 말하기를 음모, 주인님 나 박씨네 숫소랑 결혼하고 싶소이다. 하니 김씨 화내며
이보시오 처자. 당신은 사람이요. 사람. 암소가 아니란 말이 왜다. 제발 좀 정신 차려보소. 해도 음머. 박신의 소와 결혼하고 싶소. 이럴 뿐이구나. 사람 말에서 더 나아졌나 싶더니 이젠 소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 점입가경이구나. 한사코 당신은 사람이요 이러하여도 여전히 소처럼 행동하고 오줌발은 예전보다 더 거세요. 오줌 눌 때마다 폭포 소리처럼 쏴하며 땅이 파일 정도이구나. 그 다음날 의원 농부 집 찾아오더라. 아이고 의원님, 눈알 빠지게 기다렸소. 혹여 저 처자 고칠 방도를 찾은 것이요? 허멈, 일단 안으로 들지요. 하고 차 마시며 이야기하기를 아무래도 저 처자가 절이 된 것은 자신의 강한 오줌발 남에게 보여 부끄러운 것이지요. 그렇겠지요. 그러면 다른 이의 오줌발이 더 센 것 보여주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않을까요? 그게 무슨 소리요? 그러니까 여인네 몸으로 저리 오줌 죽죽 갈기는 게 창피해 저러는 것이니 무릇 다른 사람들의 오줌발도 소 오줌발처럼 세다는 것을 보여주면 창피함이 덜어져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소. 것이 참말이요. 그렇다면 저 처자 앞에서 거센 오줌발 보여주면 고쳐진다는 것인 게지요. 허멈, 그럴 것이요. 그럴 것이요? 그렇다는 거요? 아니라는 거요? 답답하게. 그렇다. 고쳐질 것이니 의심 마시오. 허면 의원님 오줌발 셋이요? 의원이니 좀 고쳐주시오. 옛기 이 사람. 나는 늙어 아침에도 고추가 안 선지 10년 지났거늘 그대가 해보슈. 허허 의원님, 저도 오줌발 길고 세기로 유명하지만 저 처자만은 못하지요. 그 소리 밖에서 들은 소 처자 구슬피 울더라. 음머. 아니, 저 처자는 소라고 생각하면서 가끔은 사람 말도 하고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오락가락이요. 그게 병세가 호전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니 빨리 오줌발 센 사람을 찾아보시게. 해서 농부 김씨 물 벌컥벌컥 마시고 아래춤 내리고 소 처녀 앞에서 오줌 갈기니 그 오줌발 기세 쥐꼬리만도 못해 처자 별 반응이 없더라.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하니 옆집 박씨 울타리 너머로 들여다보곤 이복의 김씨, 자네 실성했는가? 왜 멀쩡한 변소나 요강을 두고 앞마당에 오줌을 갈기고 있나? 그게 아니라 내 오줌발이 너무 약해 걱정이네. 정력이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라며 둘러댔다. 박씨 말하기를 허허, 자네 나이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리 풀 죽었냔 말이야. 몸에 좋은 것 좀 챙겨 먹어야 허거서. 복분자니 장어니 전복이며 부추며 좋은 거 세상에 많으니 잘 챙겨 먹게나. 날 보게. 이리 빼빼 말랐어도 아침에는 크게 솟아오르고 저녁에는 마누라 춤추게 하니 이것이 가화만사성 아니겠는가? 삐친 김씨 매일 밤 여기까지 고성이 들린다네. 내 잘 알았으니 이만 가보게. 하는구나. 김씨의 자신감 작아지는구나. 김씨 앞마당에 매일 오줌 싸기도 그렇고 하여 그 다음 날부턴 처자와 함께 밭을 나가 오줌 갈겨대기 시작했다. 사람들 수군대기를 김씨가 소를 사왔는데 애지중지하는지 밭은 안 갈게 하고 묶어만 두더라. 박씨는 사정도 모르고 이복의 김씨, 그 소 그리 놀릴 거면 나 좀 빌려주소. 이러는 것이다. 김씨 오줌발이 세질 방도를 찾으려고 안간힘 쓰는데 매일 마보한 시즌을 하고 뒷산에 뛰어 올라가고 그 몸에 좋다는 부추 한 단씩 사다 먹고 그런 후 우양이 끌고 가서 밭에다가 오줌발 보여주고 이리하니 어느새 가을이 되었다. 김씨 되뇌기를 운동하니 점차 오줌발도 세지고 아침엔 정승이 서 있는 듯한데 뭔가 한 방, 큰 거 한 방이 부족하네. 내 돈 벌면 귀한 보양식 사 먹어야겠다. 김씨 추수할 때 다 되어 쌀 다 팔고는 그 돈으로 복분자와 귀한 장어, 낙지 사와 먹는구나. 처자에게도 생낙지를 주며 낙지는 쓰러진 소도 벌떡 일어나게 한다니 이거라도 드시구려. 하니 처자 이젠 사람 말도 안 하고 연신 음머엄머대기만 하는구나.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밤에 김씨 잠에 들다 이상한 교성이 들려 잠에서 깨었다. 들어보니 밖에서 여인이 짐승같이 신음하고 있으니 문 열어보았다. 하니 이게 웬일인가. 우양이가 박신의 소와 합의하려는 게 아닌가. 소가죽 쓴 우양이 숫소에게 깔려 음머 좋아 죽소. 어서 들어오시오 서방. 하는 것이다. 김씨 큰 충격받아 입을 틀어막을 정도로 놀라했다. 이내 정신 차리고 홍두깨로 박신의 소를 때려 떼어놓고 박신혜에 돌려주니 박씨 허참, 내 소를 메어두는 걸 까먹었나 보. 미안하네. 하며 곶감을 내어주는 것이었다. 집 가보이 우양이 울면서 음머 내 서방 돌려주시오. 음머 이러는구나.
박씨 너무 기진맥진해. 우양이 옆에 앉아 이놈아, 그만 울고 곶감이나 먹어라. 하고 입에 물려주었다. 어쨌든 김씨 복분자 먹고 장어 다려 먹고 염소도 먹고 며칠간 금욕하여 아랫돌이 힘 불끈대며 넘쳐나니 아때가 왔구나. 목욕 재개하고 산신제를 지내고 깔끔한 옷 입고 냉수 한 사발 들이킨 후 우양이와 나서는구나. 소 처녀 논에 데리고 가서 말하기를 내 오늘은 요강도 날려버릴 만큼 거센 오줌발을 보여주리다. 그러니 걱정 마시오. 하고 바지춤 내려 오줌을 싸려고 하는데 벌써부터 느낌 심상치 않더라. 아주 강한 기운 가랑이에 모여 마치 용이 꿈틀대는 듯 하오. 아이고, 이거 정말 엄청난 놈이 나오려나 보다. 그 기운이 모이고 모였다가 힘차게 발사되니 그 소리 우레가 터지듯 장마비 내리듯 크게 울리는구나. 펑, 싸. 아주 거센 오줌발의 벼들은 부러지 노내는 것은 파도이니 폭포이구나 폭포. 김씨 기뻐 외치니 이보시오, 처녀. 이 오줌발 소처럼 세지 않소. 이제 정신 차리시오. 하다가 오줌발이 너무 새비틀대니 그 오줌 우양이 얼굴에 잔뜩 튀는구나. 그 오줌발 맞은 처녀 벌떡 일어나더니 애퇴퇴. 무슨 사람 오줌발이 이리도 세냐? 하더라. 우양이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헌데 기억은 안 돌아왔다더라. 김씨 눈물에 겨워 아이고, 드디어 정신 차렸소. 아이고. 허나 우양이 기억이 안 나 탁 치면서 댁은 대관절 누구신데 망측하게 끌어안는 것이오? 하는구나. 나요, 나. 김씨. 내가 이제껏 먹여주고 재워주고 병도 고쳐주었는데 기억이 안 나오? 난 모르는 일이오. 일이 속 허죽에 쌓여있는 것 보니 나 보쌈해 가려던 것 아니오? 어서 풀어주시오. 이에 김씨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서럽게 우는구나. 꺼이. 울고만 있는데 멀리서 박씨 달려오는 것이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김씨는 구슬피 울며 한탄했다. 이보게, 소를 어디다 숨기세. 하고 달려오는 것이었다. 헌데 김씨 꺼이꺼이 우느라 못 듣는구나. 박씨가 김씨 흔들어 소리쳤다. 아니 사또가 잔치 연다고 마을에 있는 소며 돼지며 다 잡아가네. 어서 소를 숨기세. 해도 김씨 혼절하는 듯 우는구나. 아이고, 소도 제 키워준 주인 알아보는데 저 소인지 소녀인지는 은혜도 모르고 내 맘도 모르는구나. 꺽꺽. 하니 박씨 김씨의 싸다구를 갈기며 이보게 김씨 정신 차리래도. 어서. 하니 김씨 서러운데 갑자기 영문 모르게 얻어맞으니 분통마저 터져 박씨에게 주먹 날리고 둘이 우당탕탕 싸우는구나. 야, 이놈아. 걔 밥 먹을 땐 건들지도 않는다는데 너는 처량이 우는 이 얼굴을 때리느냐. 그때 포졸들이 들이닥쳐 말하길 사또 명으로 마을의 소와 돼지를 잡아가니 그리 알라. 하고 우양이를 데리고 가는구나. 우양이 두 발로 일어나 도망치려 해도 이미 오랫동안 네 발로 걸어 두 발로 걸을 수 없구나. 해서 소리 지르니 음모 나 살려줘. 하는구나. 김씨 정신 차려 외치니 이보시오, 저자. 살려거든 소인 채 하오. 결국 우양이 끌려가는구나. 사또 자리에 앉아 잔치 준비 구경하는데 저 멀리서 포졸들이 소를 끌고 오더라. 헌데 소가 계속 사람 말로 살려줘. 하는 게 아닌가? 사또 놀라. 여봐, 저 사람 말하는 소는 무언가? 포졸 중 하나 답하기를 김신에서 끌고 온 남소인뎁쇼. 지가 사람이라는구먼요. 아니 이놈아, 사람 아닌데 사람 말하겠냐? 소도 풍월 읊는다 하지 않습니까? 이시람이 그건 서단계야. 돌겠네. 하고 거죽을 벗겨보니 살이 포동포동 찐 우양이 깨벗고 있구나. 내년은 못하는 년이길래 소 거죽 속에 있느냐? 하니 음모, 소인 우양이온데 넘어졌다 일어나 보니 이리 소가죽 뒤집고 있었나이다. 어떤 막대 먹은 놈이 저를 보쌈한 것인 듯 합니다. 하니 사또 허허, 참으로 몹쓸 고을이구나. 허나 이제 걱정 말라. 이 어진 사또 부임하야 태평성대 만들 것이니 우양이라 했냐? 저 아예 씹겨서 내 술이나 따르고 수청들라 해라. 포동포동한 게 참 군침도는 처자구나. 우양 허나 거절하며 소녀 이리 배워도 몰락한 가문의 규수입니다. 도리를 저버리고 어찌 수청을 들 수 있겠습니까? 하니 사또 갑자기 이방에게 이방, 저기 말하는 암소가 있어. 이방 놀라. 네.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외까? 저기 저 처자같이 생긴 암소가 있지 않소? 마을에 소가 부족하니 저 암소를 숫소와 교미시켜 새끼 낳게 해야겠구먼. 하니 이방 놀라. 아이고, 사또나리. 인륜을 저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니 포졸들에게 이방 끌고 나가 옥에 가두라고 명하더라.
다음에 호방에게 물어보니 호방, 자네는 저 암소가 보이는가? 하니 호방 앞전일 보아 깨닫고 예, 사또. 아주 먹음직스럽게 생긴 암소가 있사옵니다. 여봐 포졸들아. 가서 숫소 끌고 오거라. 하니 힘없는 포졸들 어쩔 수 없이 사또 명 따르는구나. 아이고, 미친놈들이 이제는 소하고 교합을 하라 하니? 공자님 맹자님, 이것이 작금 조선의 현실이요. 우양이 질려 소리를 지르다 그만 소의 그곳을 보고 혼절하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소리 지르는구나. 암행어사 출도야. 사또 놀라. 뭐라? 암행어사 출도야. 암행어사가 출도하여 탐관오리 내빼는구나. 포위된 탐관오리 갑자기 발악을 하며 횃불 집어 불을 지르면서 이대로 나 혼잔 못 죽는다. 다 같이 죽자. 가을이라 날이 건조하기도 하여 불티 바람 타고 훨훨 나니 불이 화르륵 옮겨 붙으니 불이야. 불이야. 포졸들 물 길어 끌려 해도 너무 것에 불길 잡히지 않는구나. 그때 어디선가 비 오는 소리 들리니 싸아 하고 뒷산에서 커다란 폭포 같은 오줌이 떨어지는구나. 하면서 메아리 울리니 신봤다. 신봤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 뒷산 정상에서 농부 김씨가 산삼 씹어 먹으면서 오줌 누는 것이었더라. 오줌발 얼마나 거세던지 그 큰 불도 다 꺼지고 저 거대한 분기탱천한 몽둥이 봐라. 동네 처녀들 죄침을 흘리며 그때 기절한 우양이 저 폭포수 같은 오줌발 보니 드디어 그간 있던 기억들이 죄 떠오르는구나. 아이고, 저 오줌발 저거. 내 주인님 아니냐, 음모. 우양이 오락가락해 아무 말이나 하는구나. 해서 커다란 불을 끈 농부 김씨. 새로 부임한 어진 사또에게 감사패 받고 곡식도 받고 마을 사람들 죄다 모여서 김씨의 커다란 고추 이야기만 하더라. 한편 우양이 김씨와 같이 지내게 되었다. 우양이 조심히 입을 열기를. 제가 머리를 부딪혀 천방지축으로 굴었는데도 이리 보살펴주시고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허허, 저도 우양아 씨가 제정신 찾은 것 너무나 기쁘구려. 헌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어찌 규방아 씨의 알몸을 보며 오줌 눈 것도 빤히 쳐다본단 말이요? 일이 되었으니 저를 책임져야 되겠소이다. 하고 둘이 혼인 올리는구나. 혼인 올리니 박신의 숫소각시 일어 음머음머하고 슬피 우는구나. 밤이면 밤마다 김씨네 집 흥겨운 노래소리 가득한데 가끔씩 우양이가 음머, 나 좋아 죽소. 외치더라.